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배워 바로 쓰는 중국어 오스 중에 오민경입니다. 기출로 배우는 HSK 4급 쓰기 제1부분 18탄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한 분께서 블로그에다가 시험 9월 시험 본 후기를 올려주셨는데요. 제 강의가 정말 적중률이 높았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남겨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댓글에다가 선생님 제가 남겨냈어요. 이렇게 남겨주시면요. 제가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쓰기 강의가 배점이 일단은 높잖아요. 그리고 제가 쓰기제 1부분만 강의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매칭을 해서 쓰기제 2부분에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함정 문제까지 넣어드리니까요. 우리 꼭 10월 시험 보시기 전에 또 하반기 시험 보시기 전에 1탄부터 20탄까지는 그냥 대충 공부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외우고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꼼꼼하게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냐면요. 이거 여러분 9탄 강의 먼저 보시고 오세요. 이거 적중했잖아요. 8월 시험에 나왔는데요. 9월 시험에 똑같이 나와서 정말 적중률 100%였습니다. 그래서 9탄 먼저 보고 오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자, 그러면 3초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중에 어느 제시어가 정답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시죠. 자, 일단은 여러분 함정이 뭐가 있냐면 요가 있어요. 요가 있으면 보통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고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9탄에서 중국어에는 비를 나타내는 비교문도 있고 요는요 뭐뭐만큼이라고 비교문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9월 시험에 적중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포도는요 탁구공만큼 그렇게 큽니다 라고 해서 정답은요 这种葡萄有乒乓球那么大.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맞추셨나요? 이렇게 요자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9탄 먼저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에는요. 소유의 의미도 있고 존재의 의미도 있고 오늘 그런 거 지금 다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지금 이번 9월 시험에 나왔던 93번 문제는요. 비교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비는 뭐뭐보다지만 요는 뭐뭐만큼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순 뭘까요, 여러분? 주어, 요, 그 뒤에는 비교 대상이 나와야 되고요. 그 뒤에 수로 나오는데요. 요가 비교문이 나타낼 때는요. 이렇게 저렇게 강조하는 표현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나 뭐 딱 나오고 요 보이는 순간 이거 비교문이었구나. 그래서 어순 생각하세요. 수로 자리에 그렇게 크다, 나 뭐다. 그러면 주어, 요, 비교 대상 이렇게 딱 넣어주시면 되죠. 중국어에서 주어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포도는요. 这种葡萄 이미 주어가 관용어의 수식을 딱 받고 있는 하나의 형태로 시험에 나왔고요. 요 뒤에는 비교 대상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탁구공만큼 이런 형태를 넣어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93번 이런 문제를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고 간 학우님들께서는요. 요 단순히 뭔가를 가지고 있다. 소유의 의미만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꼭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포도는요. 탁구공만큼이나 그렇게 큽니다. 这种葡萄有乒乓球那么大까지 정답 잡아드릴 거예요. 9탄에 보시면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한국이 중국만큼 그렇게 덥냐? 한국이 중국만큼 춥냐?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을 때 한국은 중국만큼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덥지 않습니다. 라는 이런 말하기로부터 시작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没有中国那么热. 한국 没有中国那么冷. 그래서 반드시 9탄과 같이 매칭하셔서 공부하시면서 비교문은 비도 있고요. 요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다른 영역으로도 활용이 되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 오늘 학습의 주제는요. 요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비교를 나타내는 것은 난이도 상이에요. 일반적이지 않고 제가 지금 12년 동안 시험을 보는데 요자가 비교문으로 사용되는 건 지금 이번 2024년 9월에 딱 2번 나온 거예요. 2회차 나온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께서 너무 생소했을 거예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 요의 용법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요는요. 첫 번째 소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딱 나오는 순간 이 요가 어떻게 쓰였냐를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가 소유인지
아니면 존재인지 그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목적어를 잘 살펴보라고 말씀드렸어요. 목적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요렇게 딱 술목을 잡아주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또한 몰라도 문제 풀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바로 설명이 안 해드릴 거고요. 일단은 제시어 붙어져 있으니까 어순배열하고 나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술목 잡아볼게요. 이 또한 나왔고요. 그 뒤에 목적어 나와야 되고요. 그걸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가요. 이렇게 딱 넣어주고 여기까지가 주술목. 모르는 단어 있어도 문제는 풀 수 있고요. 더 나왔으니까 앞에 있는 성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더와 함께 목적어를 꾸며주는 관용어 자리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 직업군 나오면 뭔가가 되다, 청웨이 이게 사급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자가 되다, 청웨이 지즈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요. 난이도 낮춰보면 땅은 담당하다, 맞다,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자가 되다, 땅 지즈 이런 섹션은 듣기에 많이 나옵니다. 바꿔서 나오는 표현으로 나온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자가 되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청웨이 지즈 뿐만 아니라 땅 지즈. 그런데 중요한 건 땅 지저가 어떤 구조예요, 여러분? 술목 구조인데 여기서는 마땅히 어느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구조조사 더 때문에 마땅히 관용어로 쓰였다. 요런 섹션들을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술목 구조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수로 자리에 들어간다? 아니죠. 쓰임을 살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미 주술 목을 잡았기 때문에 땅지저는 더와 함께 목적어를 꾸며주는 관용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몰라도 이 어휘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었겠죠. 그러면 이제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또한은요. 한 마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인생의 한 마디니까 이렇게 의역을 할 수 있겠죠. 한때. 그는 한때 기자가 된 경험이 있습니다. 기자가 되다 땅지죠. 기자가 된 경험이 있습니다. 기자인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관용어로 쓰였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술목 먼저 잡고요. 이때 요는 뭔가를 가지고 있다. 소유로 활용이 되었음을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시험에 나옵니다. 난이도 중 정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연습 문제는 반드시 맞춰주셔야 될 문제 난이도라고 생각하시고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한때 기자인 경험이 있습니다. 타요, 이段当记者的经历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자는요. 직업군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문장들도 외워놨다가 쓰기제 이 부분에 활용해 보시면 8점짜리 예문입니다.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끊어읽기 제대로 하셔야 돼요. 他有一段当记者的经历 생각해 볼게요. 그는 한때 기자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他有一段当记者的经历 그래서 우리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요 징리 이것도 외워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자가 되다 땅지즈 이런 표현들도 통문장으로 암기할 때 2개, 3개 정도의 어휘를 같이 외울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꼭 제가 제시해드리는 이런 문장들, 좋은 문장들 기출 자료이기 때문에 100%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 연습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소유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연습 문제는요. 여러분 시험 보시기 전에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접근 방법은요. 시험에 쓰기제 이 부분에 킬로미터가 나옵니다.公里. 다양한 그림으로 나와요. 한 사람이 뛰어가는 그림도 나올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公里가 나오면 문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이상한 예문 쓰지 마세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公里를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표현하려고 하는데 중국어에서는 이 출제자가 원하는 문형이 있어요. 公里가 나오면요. A는 B에서 얼마만큼의 거리의 간격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 公里가 나오면요. 요가 나오고 요 뒤에는 소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수치, 수량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수로가 딱 나오고요. 그 뒤에는 수치, 수량이 나와서 목적어 자리에 딱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보세요. 이제는 제가 시험 전이에요. 모르는 어휘가 있어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데 이거 조금 이따가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모르는 어휘를 바로 사전에 찾아보는 습관은 별로예요. 그래서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지만이 실전에 대비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로 자리에 넣었고요. 그 뒤에 목적어 들어갈게요. 량꽁리. 여러분 요 나오고요. 수치 수량 나왔어요. 꽁리 나오면 반드시 어떤 문형 들어가야 된다고요? A는 B에서 어떤 계사를 써야 된다? 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요런 정해져 있는 문형을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꼭 문장으로 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주어 자리에 뭐 넣을까요? 여기는요. 리, 장청, 만리장성으로부터. 여러분 최근에 만리장성 쓰기제 이 부분에 나온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딱 외워놨더니 만리장성도 응용할 수 있고 꽁리도 응용할 수 있다. 자 그럼 적중 갈게요. 이번에 만리장성 나왔죠? 그러면 쓰기제 이 부분에 꽁리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꽁리 딱 나오면 문형 외우세요. A는 B에서 몇 킬로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 연수 문제 2번에서는 여기는 만리장성에서 2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만 써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휘 별표 부사예요. 부사인 줄 몰랐죠? 너무 좋습니다. 이거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략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따유에. 그래서 연수 문제 두 번째는요. 세 개 어휘로 갈 수 있어요. 첫 번째 만리장성, 장청. 두 번째 킬로미터, 꽁리. 아니면 대략 너무 어렵습니다. 독해제 일부분에 나올 수 있습니다. 대략 부사까지 딱 정리하는 하나의 예문으로서 여기는요. 만리장성에서 대략 2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 가셨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호텔을 잡을 때 여러분께서 여행할 수 있는 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 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리장성을 가려고 호텔을 잡습니다. 그러면 이 호텔은요. 내가 묵고 있는 호텔은요. 만리장성에서 2km가 대략 떨어져 있습니다. 요런 표현들 해화상에서 활용도 갑입니다. 너무 좋은 표현이니까요. 꼭 외워놓으셨다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문형 생각할게요. A는 B에서 몇 킬로가 떨어져 있다. 외우셨습니까? A, 리, B, 요, 꽁리 이런 문형들 외워주셔야 되고요. 하나만 더 얹을게요. 대략, 따유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아, 오셈이 그냥 넘어갈 수 없죠. 그럼 따유에 말고요. 똑같은 의미와 용법으로 또 뭐가 있냐면 따까이가 있어요. 제가 이런 거 나오면 놓치기 싫어요. 그래서 따유에 대신에 뭐도 나올 수 있다. 따까이. 의미 똑같다 그랬어요. 용법 똑같다 그랬어요. 그럼 따유의 자리에 따까이만 딱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4개 단어 갑니다. A는 B로부터 A, 리, B. 첫 번째, 킬로미터는요. 꽁리. 대략은요. 따유에 따까이. 요렇게 4개 어휘 외웠더니 요런 통문장 응용할 수 있겠죠. 바꿔서 얘기하면 문장 하나 외웠더니 4개의 단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너무 좋죠? 반드시 통으로 문장을 암기한다.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문장 연상할게요. 이곳은요. 만리장성에서 대략 2km가 떨어져 있어요. 这里长城大约有2公里. 这里长城大约有2公里. 여기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세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요의 용법은 첫 번째 소유, 두 번째 그 뒤에는 목적어가 수치 수량이 나올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연습 문제도 굉장히 많이 틀리세요. 자, 일단은 정반응 어문이 나왔어요. 있어요, 없어요? 나왔어요. 자, 근데 또 동사가 있어요. 완성하다, 술목 구조가 나왔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사가 2개 있을 때 누구를 먼저 배치하느냐가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자가 연동문에 나왔을 때는요. 첫 번째 수로 앞에 들어갑니다. 헉, 몰랐죠? 그래서 요자가 나오면 첫 번째 수로 앞에 연동 구조로 넣어주면 되겠다. 그러면 요에 대한 뭐가 필요할까요? 목적어 필요하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로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목적어는요. 뭐가 있어요? 임무를 완성할. 그래서 첫 번째 동사 수러에 대한 목적어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요렇게 끊어 읽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뭐 할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임무를 완성할. 이런. 그래서 첫 번째 동사 수러 나왔고요. 두 번째 동사가 두 번째 수러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주어는요.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당신은 임무를 완성할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어로는 그 뒤에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거 많이들 틀리세요. 함정적인 문제겠죠? 그래서 요자문이 연동문에 나왔을 때는 첫 번째 수로 자리에 넣어주시고요. 해석은 뒤에서 요렇게 해석해서 올라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임무를 완성할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정반응 어문이기 때문에 요 아이는 뭐로 물음표로 딱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제 해석되셨습니까?
임무를 완성할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你有没有信心完成任务? 이렇게요. 그래서 자신감, 신신 너무 좋고요. 완성하다, 완성, 임무, 任务. 요런 것들을 조합해서 딱 문제에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지만 만약에 쓰기제 이 부분에 자신감이 나왔다고 치십시다. 신신 나왔어요. 그러면 요런 거 너무 좋죠. 당신은 임무를 완성할 자신이 있나요, 없나요? 상대방에게 할 법한 이야기로 제시해 줄 수 있겠죠. 你有没有信心完成任务? 그래서 이 요자는 연동 구조에 나올 수 있을 때는 연동 구조에서는 연동문에서는 첫 번째 수로 자리에 배치될 수 있더라까지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제가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두 개의 단서가 있어요. 첫 번째 요가 있어요. 요가 있으면 많이 소유로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누가 있어요? 콩허즈 장소가 나왔어요. 장소가 나왔을 때는 요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존연문이라는 걸 문형을 보고 바로 체킹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존연문은 참고로 되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에 무조건 뭘 배치해 줘야 되겠다? 장소를 넣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비다도 굉장히 좋습니다. 빈 상자. 여러분 상자는 일반 명사예요. 그러면 장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누구랑 연결해 줘야 될까요? 당위 명사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어휘 몰라도 풀 수 있고요. 저의 듣기 강의를 들어보시면 원래 유엘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어요. 유엘라이요. 유엘라이 해석 못해도 요 있어요. 그러면 어느 장소예요? 주어를 장소화 시켜서 존연문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 빈 상자 안에는요. 그래서 리를 주어 자리에 같이 배치해 줄 수 있는 눈. 요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 빈 상자 안에는요. 있었어요. 뭐가 있었으니까 목적어 자리에 명사 들어가야 되겠죠? 빈칸, 비스킷, 과자가 있었다. 근데 ULI가 나왔으니까 원래 과자가 있었군요. 라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유도 나타낼 수 있고요. 수치, 수량, 목적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동 구조에서는 첫 번째 수로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존연문일 때는 주어가 반드시 장소를 나타내서 어느 장소에 있다라는 형태로 사용해줘야 되겠다. 오늘은 문형으로 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원래 9월 시험에 나왔던 요는 비교문으로도 쓸 수 있었고요. 자, 여러분 이거 쓰기 제2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빈 상자가 하나 나와요. 그래서 콩도 나오고요. 상자, 허즈도 나오고요. 비스킷도 나옵니다. 과자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문장 외워놨다가 쓰기 제2부분에 활용해 보시면 되겠죠. 아, 저 빈 상자 안에는요. 원래 과자가 있었군요. 이렇게요. 那个空盒子里原来有饼干那个空盒子里原来有饼干那个空盒子里原来有饼干까지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빈 상자 안에는 원래 과자가 있었군요. 이런 문장도 꼭 외워놨다가 쓰기 제2부문에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자 동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이러한 종류의 포도는요. 닭구공만큼 그렇게 큽니다. 그럼 비교문으로 쓰였다는 것을 딱 정리한 다음에 这种葡萄有乒乓球那么大 독해에 나왔을 때 이 요자를 비교로 이해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해석에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这种葡萄有乒乓球那么大这种葡萄有乒乓球那么大 너무 좋습니다. 부탄과 반드시 시험 보시기 전에 정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는 한때 기자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타요징리 이렇게 딱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용어 자리에만 필요한 성분들 넣어주시면 되겠죠. 一段当记者的经历 이렇게요. 他有一段当记者的经历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징리는 좀 어려운 단어예요. 경험이라고 했을 때요. 징리보다 더 많이 쓰는 명사가 있어요. 경험이라고 했을 때 징옌도 많이 써요. 알겠죠? 그래서 징옌 혹은 징리 똑같은 명사 경험으로 쓸 수 있습니다. 他有一段当记者的经历 혹은 经验 이렇게 응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비슷한 대체할 수 있는 어휘들도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곳은 만리장에서 대략 2km 떨어져 있습니다. 문형 생각하셔야 되겠죠. A, B, 大约有2公里 이런 문형으로 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해당하는 단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은 这儿 만리장성에서부터 리장청 大约有2公里 너무 좋은 문형입니다. 사급 보시기 전에 반드시 외워야 될 문장이 있다면 추천. 这里长城大约有2公里这里长城大约有2公里这里长城大约有2公里까지 꼭 정리해보고 가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당신은 임무를 완성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신이 있다를 먼저 배치합니다. 你有没有信心完成任务? 요렇게요. 끊어읽기. 你有没有信心完成任务?你有没有信心完成任务?你有没有信心完成任务? 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조년문. 그 빈 상자 안에 원래 과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휘 생각하시면서 주어를 장수화시켜줘야 된다. 이런 거 너무 중요하겠죠? 那个空盒子里原来有饼干那个空盒子里原来有饼干那个空盒子里原来有饼干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서 굉장히 긴장되시죠? 긴장되지만 그 전에 자주 나오는 어휘들을 그리고 예문들을 기출 자료들을 응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험 보시기 전에 내가 뭘 공부해야 되겠다 마음을 못 잡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학우님들께서는요. 듣기 1탄부터 30탄까지 다시 한번 리뷰하시고요. 그리고 듣기 자료가 PDF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공부한 후기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PDF 자료도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요. 꼭 댓글 남겨주시고요. 쓰기도 시험 보시기 전까지 1탄부터 20탄까지 꼭 완벽하게 외우고 간다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제 강의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이제는 시험이 남지 않았으니 긴장하지 마시고요. 남은 시간 동안 듣기 기출이잖아요. 그래서 1탄부터 30탄까지 한 번 더 리뷰하시고요. 그 다음에 쓰기도 1탄부터 20탄까지 쭉 한번 보시면 자주 나오는 어휘들이 중요한 어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할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오스 중에 있는 쌤 자료 기출인 만큼 정확하게 외우고 한번 가보자. 그리고 실전 문제도 너무 중요하니까요. 실전 모의고사 한 2세트 정도 꼭 풀고 마무리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